예, 안녕하십니까. 6주차 사회복지학 개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제9장의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목적, 사회복지의 법적인 체계, 사회보장, 수권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형체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서 뭐뭐뭐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정된 실정법, 실제로 정해진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컨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에서 복지법이라고 드러내는 그런 법입니다. 두 번째 실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27개의 복지 사업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있는데 그를 이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하고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이것은 그 원리상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적 모든 재반 서비스 관련 법을 이런 사회복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교육이나 의료, 주택,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 그 국민의 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면 다 광의 사회복지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최저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법의 그 목적은 바로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의 분배가 아니라 재분배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간접적인 소득 이전을 통해서 사회 형평과 통합을 유지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증인의 실현입니다. 헌법 3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가진다. 동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지권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구체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의 법적인 체계를 살펴보면 헌법 34조에 따르면 복지권 또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복지권에 관한 그 원론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조를 살펴보시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인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또 여자의 복지와 권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지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생활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 또는 일반법으로서 최상위 법인 헌법의 사회복지 규정에 대해서는 하위 개념이지만 다른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상위 개념이므로 다른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험법인데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있는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들어와서 5대 보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부조법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고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서비스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이라면 다음 강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불황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문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관련법인데요.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사회보장 수급권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우리나라 헌법 34조 1항에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는데요. 구체적인 법은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3항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해서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주에 입각해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보호 측면에 보면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단지 본인에게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보장 급여의 제한과 포기 측면인데요. 법령에 정한 경우 아니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제한 또는 정지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합니다. 포기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10장이면 사회복지 이제 행정이 나와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이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과의 그 비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순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 고도 성장과 저성장, 노동력 부족과 대량의 실업 사태는 어느 산업 국가에서도 경험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명백한 역사적인 교훈을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는 오늘날의 경제 위기에서 국민이나 정부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구호를 요란하게 내걸었지만 의료보장 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을 제하고는 별다른 발전을 이루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렵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정책의 수립에 위해서 지도자는 항상 경제 논리만 앞세웠고 무리하더라도 경제의 고도 성장 목표에 너무나 집착해 왔습니다. 적절한 사회복 정책은 사회 안정의 기틀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결할 것이라는 인식이 정치인, 관련주 같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확고하게 뿌리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사고적 전환과 더불어 국가 예산상의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예산 총액의 20%에 30% 정도가 복지 분야에 배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겨우 6%에 불과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 현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서구 선진국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한 시점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대폭 강화했던 전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부담과
보험료 부담 능력의 이유로 낮은 보험료와 제한된 급여라는 개발도상국형의 의료보험제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치고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적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보험료의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 시대에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시군 단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망이 되겠습니다. 그때로 사회복지 사업은 위정자와 국민, 그리고 종사자 할 것 없이 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눈물이 그 기초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 조직이 늘어나면서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회복지 행정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행정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에는 행정을 하나의 실전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 활동의 체계적 개입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사회복지 행정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을 이제 세분화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제 사회사업 또는 이제 시설행정 또는 공공복지기관 행정을 나눠볼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 행정을 주체와 객체로 분류해 본다면 사회사업을 주는 주체는 민간 차원의 민간복지기관 시설을 의미하며 그 객체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공공복지기관을 주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도록 하는 거죠. 광의 행정 개념에는 행정을 조직의 모든 활동 과정에 다해가 기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 사회복지 행정은 주로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목표 설정, 프로그램, 기획, 자원의 동원과 유지, 성과의 평가와 같은 가업활동에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며 사회복 조직의 특수한 목적과 특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해 사회복 행정은 사회복 조직에서의 총체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의 책임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며 사회복지 조직 내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든 조직적 차원이든 행정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개념을 보다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과의 비교를 살펴보면 먼저 공통점입니다. 이제 행정은 주로 문제 확인, 문제의 제 측면 연구, 해결 가능한 계획의 개발, 계획의 수행, 효과성 평가 등을 포괄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상호 관련되고 상호 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은 대안 선택에서 가치 판단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행정은 개인 및 집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간주가 됩니다. 행정은 미래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요. 행정은 지식과 기술의 천편일률적인 활용보다는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적 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원들을 조직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은 크든 작든 공의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개개 직원들의 지위와 안정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의 목표, 가치 및 방법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직원 간의 집단관계, 행정의 참여 등은 행정의 주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사회복 조직에서의 행정은 지역사회 내에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인 전형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행정관은 사회복 조직의 내부 운영을 타일시설화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그 이사 개념을 비교를 해본다면 다음 표처럼 사회복지행정, 사회사업행정, 공공복지행정, 사회행정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 배경을 보면 사회복지행정은 이제 사회학, 사회복지학을 들 수 있고요. 사회사업행정은 사회학, 사회사업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공복지행정은 정치학, 행정학을 들 수 있고요. 사회행정은 사회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을 보면은 주체로 공적, 사적, 복지기관, 사회사업행정은 공적, 사적, 복지기관, 공공복지행정은 공기관, 공기관은 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들겠죠. 사회행정은 공적, 사적, 복지기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용면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을 의미하고 사회사업행정은 사회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입니다. 공공복지행정은 공공복지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이고 사회행정은 사회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면을 보면은 사회복지행정은 유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공공복지행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 방법 면에서 보면은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회사업행정은 사회사업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공복지행정은 행정학적 접근 방법이고 사회행정은 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인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의 주된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회복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직관리에 관한 이론에는 고전 모형, 인과관계 모형,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 등 세 가지의 기본주의 모형이 있고 이 세 가지 모형들을 하나에 절충한 체계 모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 모형입니다. 고전 모형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로 경제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데서 시작합니다. 개인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유인이 주어질 경우에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고전 모형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작업의 효율성, 생산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관리라고 해서 조직의 행정관리 기능을 향상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 관료제 모형에서 관료제가 자유와 권리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보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정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가정은 조직이란 합리적인 체계이며 기계와 똑같이 계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전 모형은 조직의 연구 및 조직의 실제적 기능보다는 이상적인 조직은 어떤 것이 한다는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본 모형은 조직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으며 조직 내 인간적 요소 또는 하위 체계 및 비공식적인 체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며 특히 사회복지 조직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아직도 지배적인 모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은 사회복 조직의 관리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모형 인간관계 모형입니다. 고전 모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인데요. 본 모형은 메이어를 중심으로 미국 시카고 근처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 회사의 호송 공장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조직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모형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 내 비계획적, 비합리적 요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모형과 고전 모형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모형은 만일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조직 내의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고전 모형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모형의 특징은 첫째, 근로자의 작업 능률은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크게 좌우되고, 둘째, 조직에는 비공식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 내 인간관계는 일련의 비합리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넷째, 근로자는 경제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나 동기 등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점은 그러나 인간관계 모형이 조직 인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인간의 비합리적,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편협적인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모형의 인간 간에 가해진 비판과 동일한 논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간은 함적인 면과 비함적인 면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측면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조주의 모형인데요. 구조주의 모형은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의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구조주의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에 대해서 제기한 비판으로부터 발생한 것인데요. 구조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관계적 접근은 조직에 대한 완전한 시각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분적 시각은 관리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반면에 근로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모형 및 고전 모형과는 다르겠습니다. 오히려 구조주의는 조직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고전 모형이 인간관계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갈등을 역기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게 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불만처리위원회 기타 재판 판결 절차는 조직 내 갈등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이를 중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발생한 것을 보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전략으로 갈등을 사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있게 됩니다. 또한 비판점으로는 그러나 인간관계 모형을 주장한 사람들은 구조주의 모형이 인간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갈등은 공개적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체계 모형은 앞서 논의한 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이라는 세 가지 모형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동성과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 체계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 모형은 관리자에게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 모형은 조직의 어느 부분이 잘못 기능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고치도록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조직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 어떠한 기능, 역동성 및 기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조직의 성과를 그 표준
표준과 비교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제정 및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획은 행정가에 수행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래 행동에 관하여서 일련에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에는 구체적 목표의 설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가용 자원의 검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의 모색, 대안의 실시 조작 및 기대효과 평가, 최종 대안의 선택,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행정과정의 두 번째 과정은 조직인데, 조직은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적인 구조의 설정을 요하게 됩니다.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직원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기관이 됩니다. 강하고 생동력 있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그 조직을 모든 직원에게 명백하게 이해시켜야 하며, 기관의 목적의 변화와 능력,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과학과 방법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인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근무 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인사에는 채용, 직원 개발, 동기부여 등 세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채용은 사회복 조직에서 적절한 인물로 새로 직원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 선발, 임명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직원 개발은 사회복 조직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기부여는 사회복지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시인데요. 행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관을 지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능력은 가능한 모든 관련된 사실들을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기관의 목적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헌신적인 태도, 다른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기관에서의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와주는 능력,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능력,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번 조정인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작업입니다. 행정가가 조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통로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보고인데요. 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재원을 제공하는 기관 등의 기관이 일어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가의 활동에는 기록의 유지, 정기적인 감사, 조사, 연구 등이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정인데요. 이 사회복 조직에 있어서 재정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 조직에서는 정부와 다양한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행정가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예산서 작성, 재정 집행 계획, 회계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데요. 평가란 기관의 목표에 비추어 활동 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입니다. 평가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무슨 잘못된 일에 대한 상벌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상 평가는 잘못된 일에 대한 상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획에 대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플랜더의 그 사회복지 개로 나와 있는 어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The practice of social work has evolved within the social welfare context. 사회 사업의 관행은 사회복지의 콘텐츠 안에서 발전되었는데요.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social welfare is a broad area of concern. 그것은 사회복지가 폭넓은 관심의 범주 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PRO has called it a meta institution. CPRO는 그것을 메타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It employs
wide range of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그것은 바로 폭넓은 범죄 전문가들과 기술인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The majority of these social workers and social work profession is at the heart of social welfare enterprise. 이들 대부분은 사회사학과들이고 사회복지 그 전문성은 바로 사회복지 기업의 그 심장부에 있습니다. But professionals from the field of economics, business, law, and so forth also actively employed. 그러나 그 경제학 또 사업, 법의 범주로부터의 그 전문가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Indeed, to effect positive change, social problems must be looked at from a multidisciplinary viewpoint. 참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효과적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바로 학제 간의 관점으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